지옥에 온 걸 환영한다. 경찰관과 소방관의 월급이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이곳에 온 그 누구라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공항에 도착한 순간 모든 외국인들은 이와 같은 경고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미항으로 잘 알려진 리우데자네이루는 브라질에서 두 번째 큰 도시이자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입니다. 도시의 일부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로 다양한 매력을 가진 도시인데요. 브라질의 경제 규모는 GDP 기준 세계 10위권입니다. 라틴 아메리카 경제 규모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남미의 경제 대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브라질은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매우 나쁜 나라 중 하나로 꼽힙니다. 브라질보다 치안이 좋지 않은 나라는 예멘,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온두라스, 소말리아 등 분쟁 지역이나 내전 상태인 지역, 무정부 상태인 곳뿐입니다. 특히 대도시로 갈수록 치안이 좋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50개 가운데 17개가 브라질에 있다는 자료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로 치안이 나쁜 리우데자네이루에는 마약 갱단 카르텔이 모든 것을 쥐고 있는데요. 미국 부자들은 차를 타고 다니면 당연히 강도를 당하기 때문에 헬리콥터로 출퇴근을 합니다. 심지어 CNN 기자가 생방송하는 중에 스마트폰을 대놓고 털어가는 장면이 생중계되기도 했죠. 동네 갱들이나 마약 카르텔들도 문제지만 경찰도 믿을 수 없는 곳입니다. 마이클 잭슨의 인기가 절정이었던 당시 이곳에서 뮤직비디오 찍을 때도 카르텔 보스에게 돈을 주고 촬영을 했다고 하니 갱단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죠. 브라질은 비만 인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인 인구의 48.7%가 과체중이고 15.8%가 비만이라 과체중과 비만 인구는 64.5%나 됩니다. 브라질 특유의 식습관과 치안 불안이 브라질의 과체중 및 비만 비율을 높였다는 분석이 많은데요. 실제로 자동차를 타고 나가도 바로 강도를 당하는 나라이다 보니 식사 후 간단히 산책을 하거나 조깅을 하는 건 꿈도 못 꾸는 상황입니다. 대저택에 피트니스 센터를 갖춘 부자들이 아니면 평범한 사람들에게 운동은 사치일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미국 문화에 빠져들었습니다.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집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에 미국 영화와 드라마를 보고 미국 음악을 들었습니다. 부유하고 안전하고 풍요로운 나라. 브라질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국은 정말 이상적인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브라질을 버리고 미국으로 이주할 순 없었기에 미국의 모든 것을 가져오기 위해 노력했고 미국 문화와 음식까지 받아들였습니다. 당연히 미국식 정크푸드도 많이 먹었습니다. 브라질에서 맥도날드는 거의 궁전 같은 인테리어를 자랑합니다. 거기에 정치적 경제적 관계까지 맞물려 브라질은 사실상 미국의 지배 아래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대한민국을 알게 됐을 때 그리고 한국 문화에 빠져들면서 브라질 사람들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는데요. 그동안 브라질은 문화적으로 미국의 지배하에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참여하고 발전하는 문화가 아니라 미국이 공급하는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수동적인 입장에 있었죠. 그런데 한국 문화는 달랐습니다. 늘 우러러만 보던 미국 스타들과 미국 문화와는 달리 K-팝 아이돌은 팬들과 SNS를 통해 직접 소통하고 팬들이 자발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하며 참여합니다. 팬들이 K-팝 안무를 따라하고 영상을 공유하는 문화가 발달되어 있기도 합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브라질 역시 정서적이고 열정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은 늘 함께하고 같이 즐기자고 열려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더 적극적인 애정을 드러내게 했습니다. 브라질 매체 RN24시는 K-팝 한국 문화는 어떻게 브라질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시켰는가라는 기사에서 사회학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브라질인들이 왜 한국 드라마를 보고 K-팝을 듣고 한국 음식을 먹기 시작했고 이 현상이 어떻게 브라질의 탈미국화를 일으켰는지 그 과정을 분석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를 번역해 공유합니다. 한류는 브라질의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상륙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영화, 드라마, 음악 등의 스트리밍 서비스와 브라질 도시 곳곳 식당에서도 한국 문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남미 국가에서 한국의 제품과 음식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강력한 영향력 때문이었죠. 브라질인들은 왜 한국 드라마를 보고 K-팝을 듣고 한국 음식을 먹기 시작했을까요? 이 현상이 브라질의 탈미국화를 일으킨 과정을 알아봅시다. 사회학자 알리네마라 박사는 미국이 브라질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여기에 브라질인들의 자존감이 매우 낮다는 사실도 추가됩니다. 언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보고 그곳의 모든 것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미국에 가는 것을 꿈꾸고 미국에서 살면 행복하고 멋질 것이라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싶어 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알리네마라 박사는 미국이 자국 문화를 확장하기 위해 소프트 파워를 이용했다고 강조합니다. 미국은 소위 소프트 파워, 즉 음식, 음악, 미디어가 지닌 문화적 힘에 크게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고 나이가 많은 세대일수록 TV에서 거의 미국 문화만 소비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사실 과거엔 미국 방송 채널밖에 없었죠. 또한 알리네마라 박사는 미국의 강한 영향력으로 인해 브라질인들은 미국의 생활 방식이 이상적이라고 믿게 됐다고 강조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미국인이 사는 방식을 보고 와 저래야 해 저것이 옳아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 멋진 세상에 갈 수 없으면 미국 문화를 여기 가져오려고 노력했어요. 또한 맥도널드 같은 패스트푸드, 시리얼 같은 다양한 미국 제품이 브라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그것이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고 믿었죠. 물론 양국의 정치적 경제적 관계도 간과할 순 없습니다. 그러다가 세계화로 인해 한국 문화가 브라질과 세계 각국에 퍼져나갔습니다. 세계화는 새로운 현실을 가져왔습니다. 이전에 미국 문화만 볼 수 있었다면 다른 곳, 아시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계화와 인터넷 덕분에 우리는 실시간으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아시아, 한국, 중국,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됩니다. 또한 브라질인들은 미국의 문제점을 알게 됩니다. 학교 내 총기 사건, 경제 정치 등을 알게 되자 미국의 생활 방식이 완벽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환멸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브라질 사회학자들은 미국 드라마와 한국 드라마를 비교하면 브라질인들이 한국의 드라마를 왜 더 많이 소비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드라마의 스타일과 스토리 때문에 삶에 한국의 문화를 가져오고 한국 드라마에 진정 몰입합니다. 한국 드라마는 미묘하고 섬세하며 폭력성도 없습니다. 그동안 봤던 미국 드라마는 폭력적인데다가 미국이 항상 옳다는 것을 강조해서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지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한국 드라마는 좀 더 부드럽고 섬세하며 가볍습니다. 한국 문화가 브라질에 소개되면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예를 들어 한식당이나 아시아 문화 페스티벌, K-팝 콘서트와 팬미팅이 그것이었습니다. 브라질은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어느 정도의 변화냐는 것이죠. 한국 문화 때문에 카니발을 중단할 리는 없지만 분명 식당이나 공연장, 상업단지 등에는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것입니다. 한국 특유의 파티와 행사를 여는 한국의 외교와 함께 우리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배울 기회를 얻을 겁니다. 한국이 우리나라에 찾아와 투자하려는데 관심을 가져야 하며 한국 문화가 남미 국가에서 맺는 정치적 관계 역시 중요합니다. 탈미국화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으며 그 원인은 강력한 한류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이제 브라질 한식당에는 브라질인들만이 가득하고 브라질 마트에는 한국 과자와 음료, 한국 식품이 가득합니다. 브라질에 입국할 때 공항 입국 심사자는 한국 여권을 보면 한국말로 안녕하세요라고 말을 건넵니다. 그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힘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브라질 전체가 한국 문화에 빠져드는 현재, 최근 한국인들이 보인 행보가 놀라움을 넘어 경이롭단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오늘이 있기까지 수십 년 동안 다른 국가들로부터 수많은 역사적 약탈, 침탈을 당해왔습니다. 김치, 한복, 한국전쟁, 우리 고유의 문화재까지 한국의 오랜 문화와 역사를 왜곡시키고 자신들의 것으로 빼앗으려 하는 국가들이 존재해왔는데요. 뿐만 아니라 그런 국가로부터 우리의 영토를 점령당할 수도 있다는 심각한 사안까지 뉴스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 상황을 심각하게 느낀 한국 기업이 전례 없는 행보를 보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기업은 해외 경매 사이트에 올라온 수많은 한국 유물들을 전문가와 협력해 가져올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되찾아온 모든 것을 박물관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름으로 기증할 것임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한국 유물들이 지속적으로 해외 유명 경매 사이트를 통해 한국이 아닌 해외로 거래되어 왔습니다. 우리의 것임에도 우리 이 땅에 보존할 수 없다는 것에 심각함을 느낀 한국 기업이 역사를 보존해야 한다는 한국인으로서의 책임감 하나로 국가를 대신해 전례 없는 행보를 보인 것입니다. 한국 기업 인프레시. 이곳은 6.25 한국전 참전용사 후원 기업으로 유명하며 얼마 전 중국인의 역사 왜곡에 직접 맞서 싸워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 전쟁 당시 한국을 위해 싸웠던 참전국. 오랜 시간 참전용사 후원을 이어온 이 기업은 이 발언에 참지 못하고 중국 14억 인구가 한국에 와도 역사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공식적인 피드백을 올려 많은 한국인들을 속 시원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오랜 고민 끝에 더 이상의 왜곡과 침탈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의 유물을 들여온다는 실질적인 방법을 강구해낸 것입니다. 현재 한국전쟁 당시의 태극기, 전쟁용품들,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유물 등 수많은 한국의 산증물들이 해외에 있으며 이 모든 유물들을 인프레시가 전문가와 함께 검토 중에 있고 검증된 즉시 한국인들의 이름으로 들여와 기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제 인프레시는 기업명이 아닌 한국인들의 이름으로 국내를 비롯한 세계 참전용사들에게 후원하고 있습니다.
참혹한 환경에 거주하는 참전용사를 위해 주거 개선, 전자제품, 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국내를 넘어 에티오피아, 필리핀, 태국까지 찾아가 한국전쟁 참전의 은혜를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수년간 밟아온 후원 행보가 있었기에 이 프로젝트가 더욱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최근 인프레시는 한국의 특별한 태극기를 공개했습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10대 청년들이 전쟁에 자원하며 참전 의지를 서명으로 새긴 경주합도병 서명문 태극기. 이 태극기를 누구든 일상 속에 지니고 다닐 수 있도록 키링으로 구현해낸 것인데요. 해당 상품은 인프레시 기업의 행보에 동참하고자 후원 창구를 문의한 한국인들을 위해 출시한 후원 상품으로 참전 용사들의 간절한 소망과 굳은 의지가 새겨진 서명이 디테일하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이름까지 뒤에 새길 수 있도록 해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함을 담아내었으며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대한민국의 모든 영웅들을 잊지 말자고 전하며 태극기 키링의 수익금 일부를 참전 용사에게 후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알리고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는 인프레시에 많은 이들이 감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응원과 동참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기업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되며 한국의 역사를 다시금 되새기는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유익하고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슈였습니다.